연말마다 반복되는 택시 승차난,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임시 승차대 설치 같은 응급 처방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된 기사층과 공급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제 파트타임 기사 도입과 월급제 시행이 택시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특히 12월, 서울 강남역 밤 11시. 상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속 끝나고 집에는 가야 하는데 네. 수많은 모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빈 택시는 안 보이고 앱을 켜면 계속 주변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만 뜨고. 정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저도 추운 데서 한 30분 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연말 택시 대란에서 출발합니다. 근데요, 이걸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그냥 연말에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택시 산업 전체의 고용 구조, 그러니까 뭐랄까 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의 DNA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택시 잡기 힘들다는 불편함인데 그 물밑에서는 파트타임 기사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고 또 법인 택시 월급제라는 엄청난 제도가 막 충돌하면서 일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거의 택시라는 직업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매년 반복되는 이 불편함 뒤에 숨겨진 택시 산업의 미래,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표면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매년 대책을 내놓죠. 연말 승차난 해결하겠다고 강남, 종로 같은 핵심 지역에 심야 임시 승차대도 만들고 택시도 한 1,000대 정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버스 막차 시간도 늘리고요. 개인 택시 부재, 그러니까 강제로 쉬는 날도 풀어주고 승차 거부 단속도 강화하고 사실 매년 나오는 대책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겨요. 매년 이렇게 대책을 쏟아내는데 왜 우리는 전혀 나아졌다고 체감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 1,000대 추가 공급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공급이 전혀 따라주질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에 있거든요. 아, 구조적인 문제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딱 두 가지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층의 고령화로 인한 피로 누적, 고령화요? 그리고 둘째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잠깐만요. 고령화랑 피로 누적이요? 아니, 연말 심야 시간대가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소위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인데 피곤하다고 운행을 안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물론 수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말 심야 운행이라는 게 그야말로 극한 노동이거든요. 취객도 상대해야 하고 교통체증은 말도 못하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인 택시 기사님들 평균 연령이 60대를 훌쩍 넘습니다. 와, 60대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추가 수입 몇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다음날 안전운행을 위해서 그냥 휴식을 떼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안전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젊은 기사들이 계속 들어와주면 좀 해결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밤늦게 운전할 사람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단기 대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네요. 바로 이 공급 부족이라는 빈틈을 카카오티 가맹사가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서울의 한 운수사랑 손을 잡고 5개월짜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파트타임 택시기사 모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하면 보통 하루 종일 운전대 잡는 전업, 정규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시도였죠.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꽤 많았나요? 무려 3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정규직 기사를 모집할 때보다 호응이 훨씬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주말 저녁이나 퇴근 후에 몇 시간만 일하는 모델인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죠.
이 실험이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아서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연말 인력 부족을 메우는 그런 임시 방편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곧 전면 시행될 월급제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유연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서 통할지 이걸 시험해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 해결인 척하면서 사실은 택시 산업의 미래 고용 형태를 미리 실험해 본 거군요. 와,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긱 이코노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긱 이코노미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 라이더나 우버 드라이버처럼 필요할 때만 플랫폼에 접속해서 일하는 방식이 택시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아, 그러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요 몰릴 때만 인력을 탄력적으로 쓰니까 비용 줄일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듣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도 주말에만 쿠팡이츠 배달로 부수입을 꽤 쏠쏠하게 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택시 운전도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도 결국 기존 정규직 기사님들의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닌가요? 회사는 인건비 아끼고 젊은 사람들은 용돈벌이하고 그 사이에 평생 운전만 하신 분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모델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이자 앞으로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 바로 법인 택시 월급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 파트타임 실험이 월급제를 대비한 거라고 하셨죠. 듣고 보니 이 월급제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취지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 같거든요. 기사님들이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그 산업금 부담을 없애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택시 기사님들의 목을 짓눌러 온 그 산학금 제도를 없애고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서 직업 안정성을 높이자. 이게 본래 목표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가 되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고갈 내용이에요.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법인 택시회사 10곳 중 7곳이 이미 이 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거의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변형 산업금이라는 교묘한 꼼수 때문입니다. 변형 산업금이요? 네. 이름만 월급제로 바꿨을 뿐이지 실제 운영 방식은 과거 산업금 시절과 거의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그렇게 대놓고 속이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교묘합니다. 일단 월급 통장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찍혀요. 겉으로 보기엔 합법이죠. 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운송 수입 기준액이라는 거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와야 한다 이런 식이죠. 아, 기준에. 근데 만약 기사가 45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다음 달 월급에서 그 차액인 50만 원을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이름만 월급이지 사실상 매달 채워야 하는 산업금이 있는 거랑 똑같네요. 오히려 더 악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 기사들은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과거 산업금 채우던 시절처럼 과속,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시 내몰리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기사나 건강이 안 좋아서 운행을 적게 한 기사나 똑같은 월급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회사 입장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여기서 노사 간의 갈등이 폭발하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국회와 노공계, 업계가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에서는 성과가 낮은 신입이나 저성과자에게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팽팽하네요. 여기에 파트타임 기사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들을 월급제에 어떻게 편입시킬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제도를 만들 건지 이걸 두고 생법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연말 택시 대란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파트타임 기사라는 새로운 실험을 낳았고 이게 결국 월급제라는 거대한 태풍과 만나서 택시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과거의 산업금 독립형 모델에서 유연 플랫폼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산업금 모델은요. 기사님이 회사에 매일 정해진 돈만 내면 그 이상 버는 건 전부 자신의 수입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세금이나 차량 관리 같은 건 회사가 해주지만 수입 측면에선 거의 개인 사업자 혹은 개인 식당 사장님에 가까웠죠. 그렇죠. 본인 하기 나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플랫폼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카오티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실시간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강남역에 손님이 몰리니 그리로 가세요라고 지시를 하고 기사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아, 수입도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배분되고요. 마치 배달의 민족 라이더처럼 플랫폼에 소속된 하나의 긱 워커로 변신하는 그런 대수술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와. 파타임 기사에 젊은 층이 몰린 것도 바로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와. 식당 사장님에서 배달 라이더로의 변화라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게 승객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일일까요? 피크타임이 아닐 땐 오히려 택시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파타임 기사님들은 돈 되는 시간에만 잠깐 일하고 빠질 테니까요. 서비스 질도 걱정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변화의 그림자이자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전업 고령 기사님들의 고용 안정과 수입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승객들에게는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고용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평생을 운전대로 생계를 이어오신 기존 기사님들께는 이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요가 많은 피크타임에만 일하는 파타임 기사가 늘어날수록 궂은 날씨나 평일 낮 시간대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기존 전업기사들의 수입 기반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단순히 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안정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연말 밤거리의 택시 대란이란 아주 익숙한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파트타임 기사의 등장과 월급제라는 제도의 충돌, 그리고 택시라는 직업의 정체성 자체가 금돈적으로 재편되는 과정까지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네,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는 기술 플랫폼과 새로운 제도가 만나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죠. 결국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택시 산업의 생존과 미래 모빌리티로의 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과 제도가 운전하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마 피크타임에 더 쉽고 빠르게 택시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비가 오는 평일 오후나 인적이 드문 동네에서는 택시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유연한 플랫폼 기반 고용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는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잘 들어보셨나요? 택시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차량의 택시 도입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택시 산업의 미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